오늘장 개장 2분여 남겨두고 있고요. 동시효과 구간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이었죠. 게다가 등락의 차도 크지 않았습니다. 밋밋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눈치 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의 이 중국 기대감 관련된 부분을 다시금 토해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중국의 기조 변화로 인해서 계속 이런 분위기를 탈 것인가 관심 모아집니다. 예상지수상으로는 전일 종가 부근이네요. 코스피 지수가 0.09% 밀리면서 2431.20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1% 넘게 올라서요. 오늘의 낙폭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한 2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하락으로 출발 대기합니다. 아직 방향성이 모호하네요. 코스닥입니다. 이쪽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눈치만 보는데요. 0.04%의 하락, 727.23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이 양시장 모두 다 몰려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5일선, 21선 부근,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5일선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여기에서도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모멘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오펙 플러스 회의, 이 산유국들이 감산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유가가 올랐는데,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간의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 화장품, 어제도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서 유난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장에서도 20%, 어제 20%였고요. 오늘장 10% 정도 추가 상승 대기하고 있습니다. 색조 쪽에 토니모리도 좋네요. 토니모리도 한 5% 정도, 한국 화장품 제조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30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1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월봉을 완성해야 될 텐데요. 이번 달 초에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2300선에서 출발이었거든요. 2301포인트가 출발이어서 일단 월간 기준으로 양봉은 확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뻗어나가느냐, 이제 100 몇 포인트 더 오르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모아집니다. 2개월 연속해서 이 캔들상, 월봉상으로는 양봉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달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700선 아래였네요. 지금 730선 언저리에서 주가 움직임 보여주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반격의 한 달로 기억될 예정입니다. 오늘장 마무리 잘 해보셔야 되겠죠. 일정상으로는 중국에서 오전에요. PMI 지표 좀 나옵니다. 제조업, 비제조업, 중국의 PMI 지표 나온다는 점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증시 출발했으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보합 정도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방향성이 모호한 출발인데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21% 하락하면서 2428.3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5포인트 정도 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25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요. 어제 5분의 1, 약 20% 정도 약간은 좀 내주는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합니다. 0.25%의 하락으로 725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낙폭이 2포인트 정도 됩니다. 많이 빠지지는 않네요.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죠. 어제 초반에 134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132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장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일단 출발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양시장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58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40억 정도 매도 대응 나타납니다. 기관 쪽 대부분의 물량은 금융투자고요. 개인 쪽에서 300억가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는 쌍끌이 매수였는데 오늘 포지션 바뀌어 있네요. 외국인 팝니다. 162억 원 정도 팔고요. 기관 쪽에서 5억 원의 매도 우입니다. 다만 물량이 많지 않아서 기관은 아직은 좀 관망세입니다. 포지션 뚜렷하지 않고 개인 쪽에서 역시나 소화해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해서 사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지금 장 초반인데 외국인 선물 매수는 1000억에 육박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양시장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모두 다 출회되고 있습니다. 가장 거래소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6억 정도 물량이 역시 많지는 않네요. 코스닥에서 200억 정도 출회가 돼서 오늘 코스닥 매도 물량이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시장이 약보합권에서 헤매면서 현재 업종상으로도 하락이 약간은 더 많이 보입니다. 오늘장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는 섹터가 기계고요. 업종지수가 1.6%가량 하락하는데 두산밥켓이 이슈가 있나 봐요. 지금 두산밥켓, 블록딜이네요. 블록딜. 네, 증권사 4곳에서 두산밥켓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10% 급락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기계 섹터 크게 밀려나는 거고 나머지 기계 섹터 종목군들은 괜찮습니다. 두산 밥켓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요.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 업종지수도 1% 정도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섬유유복과 화학, 의료정밀, 운수, 창고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나타냅니다. 다음은 상승업종 보시죠. 오늘장에서 버티는 쪽은 유틸리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입니다. 전기가스가 강보합권이고요. 그리고 유통섹터도 0.11%, 운송장비 상승불 켜고 있지만 이 불빛이 희미합니다. 강하게 오르는 섹터는 없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으로 같은 섹터 내에서도 힘이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라고 오늘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아서 시총 상위주들도 역시나 눈치만 보고 있네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톱10 가운데 오르는 종목이 2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상승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2개의 제약 바이오 종목군이 1% 안팎으로 오르면서 선전하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합니다. 그런데 밀리는 종목군들도 많이 밀리지는 않아서요.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군들이 톱10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네요. 전체적으로도 오늘장 애매합니다. 상승 반, 하락 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958개 종목, 하락 종목은 1075개 종목으로 거의 비율상으로는 엇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다음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여계 쪽에서 환율이 약간 올랐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2원 40전 오르면서 1329원, 1329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30원 언저리입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특징적인 종목군들 좀 체크해보기에 앞서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볼까요? 먼저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약보합권 출발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제 중국 관련 그런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는데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당분간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2400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어제도 2400 지지하면서. 하지만 외국인 매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선물 시장에서 영향력 외국인들이 확대하면서 주가는 변동폭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그 전후까지는 어느 정도 2400에 대한 지지는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신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여기서 지수 큰 폭 상승은 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중소형주 위주로의 매매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기관 측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소폭 순매수를 했는데 월말에 수익률 관리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 있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월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 해주셨고 그렇네요. 벌써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8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잠잠할 것 같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아침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기 관망 의견 드리고 있죠. 이번 주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음 주 국내 일정으로는 그 만기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자니 현재 상황에서 호재거리도 별로 없고요. 또 크게 빠지자니 그럴 만한 새로운 악재도 부각되는 게 현재로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좀 오르다 내리다 하면서 요 근래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지수 자체가 옆으로 횡보를 해버립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전반적으로도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FMC 때 12월 FMC 때 0.5% 금리 인상이라면은 연말 렘디가 한번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연말 산타랠리 때 꼭 오를 만한 종목군들 지금 좀 모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눈에 띕니다. 동시효과 구간에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본장 시작해도 강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확실히 좀 탄력이 좋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제는 아모레주나 이쪽도 같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화장품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은 체크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한국 화장품 말고는 어제 강했던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잠시만요. 네, 토니모리는 좀 오름세 나타내고. 네, 토니모리는 네. 조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어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색조 화장품 쪽에서의 강세는 좀 나타나고 있고 이치환불은 대신 색조 화장품인데도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강세가 지금 연속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시장 전체에 대한 중국 관련 기대감으로 이 주식들만 강세를 보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좀 소폭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런 기대감 가지고 주가 선반영할 수 있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들은 빠지면은 한번 매수하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어제 이 화물 노조 파워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은 시멘트 업종에 한해서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현재 성신양유가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멘트 쪽으로는 아세아 시멘트 한 2% 정도 오르고 쌍용 P&E가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멘트주들이 다 일제히 상승하는 건 아닌데 성신양유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쪽 어떻게 보세요? 네,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사실 그 정부 쪽에서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냈다 할지라도 노조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오히려 강경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멘트 관련주들이 성신장에만 오늘 조금 오르는데 성신장에는 요 근래 수급이 좀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붙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심리들이 발동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매수 심리가 좀 따라가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은 좀 잠잠하죠. 고려시멘트가 지금 꿈틀대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횡보한 상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화물노조의 업무가 실제로 개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모멘텀으로 해서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오늘 성신량이 올라가고 또 시멘트 올라가고 한다고 해서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관찰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노조 측의 대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관찰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설 중장비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낙에 이쪽은 연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섹터죠. 오늘도 진성TC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보겠습니다. 1.62%, 현대에버다임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중장비 업체들 오를 때도 두산밥켓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는데 덜 올라서 안 그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약간 좀 느끼실 텐데 오늘 블록된 소식에 10% 정도의 주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대응을 해야 될지 나머지 건설 중장비 업체들 꾸준히 우상향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최은지 전문가. 네, 일단은 오늘 그 건설 기계 쪽에서는 두산밖에 블락딜 말고는 나머지 주식들 진성TC,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버다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모두 다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두산밖에서는 왜 못 오르는, 많이 못 올랐냐. 물론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못 올랐냐 하면은 결국엔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 시장이 워낙 좀 점유율이 이쪽이 많기 때문에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머지 우크라 재건 기대감, 요즘 전쟁도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만간에 제가 예상할 때는
휴전 정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뉴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매도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많이 올랐지만은 대기 매수세는 아직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두산마켓은 당분간은 조금 물량 때문에 좀 고전할 것이다. 두산마켓은 조금 당분간 좀 많이 한두 달 뭐 정도는 조금 지켜보면 보자, 관망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장비 쪽에 M+가 4% 정도 밀립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케미칼 이쪽도 밀리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일진머티리얼즈 대체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이쪽 좀 쉬어가는 건가요? 오늘 장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쉬어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일단 2차전지 관련 섹터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부분이 지수 관련 섹터라 말씀드렸죠. 지수와의 동행성이 제일 크고, 코스닥이 지수가 빠지면은 2차전지 쪽에는 코스닥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더 빠르게 빠지고,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뭐 코스피 양쪽 다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뭐 대장주인 뭐 에코프로 BM도 쉬고 있고, LNF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빠지고 있죠. 셀업체들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코스피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연말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셀업체보다는 지금 저는 소재업체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뭐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또 첨가제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 전부 다들 이제 반등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연말에 한번 랠리가 오게 되면은 이쪽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불황의 편의점주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BJF 리테일의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하게 좀 나타납니다. BJF 리테일 장중에 한 4%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냈었는데요. 신고가 쓰고 지금은 약간은 좀 힘 빠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더라고요. 오늘 장은 강박권 정도. 그래도 시장이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서 이 두 종목은 상승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주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 탈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주가가 완만하게나마 뭐 횡보 이렇게 좀 당분간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내려와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추경 매수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2, 3% 상승해서 뭐 추경 매수했다가는 또다시 조금 뭐 어떻게 본다면 뭐 기분이 살짝 나쁜, 지금 뭐 종가는 아니지만 좀 그런데, 저는 저점 매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편의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공식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 둔화로 갈 수밖에 없다. 1인 가구 증가도 뭐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편의점 빠질 때마다 매수하면은, 저는 이게 편의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주식 대비 움직임이 좀 많이 없어요.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시고 빠질 때마다 좀 모아나가는 전략, 그런 전략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태양광 쪽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 종목이 꽤 많이 빠집니다.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하나솔루션 이 두 종목이 좀 밀리는데, 관련 이슈를 보자면은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 수출 혐의에 대한 예비 판결을 다음 달 1일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중국산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중국산 태양광으로 수출을 한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리스트에 한화 큐스텔 쪽의 태양광 부문 제품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단 우회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1일이니까 바로 내일이네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현재 4% 정도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하게 4% 정도 약세 흐름 띄는데요. 이런 뉴스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신규수 전문가님 태양광 쪽 봐주세요.
예, 일단 한학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국 제품을 썼다는 부분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분명히 좀 안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단 판결은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주가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판결 자체가 하나솔루션이 제재를 어겼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불안감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참을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만약에 실제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대응을 좀 해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OCI 같은 업체한테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어떤 이제 폴리실리콘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좀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OCI가 요 근래 보면은 이제 뭐 분할 이슈 때문에 좀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제 호재거리를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는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판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주주분들이시라면은 판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확인을 좀 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잠잠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보합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IT 종목으로 조금 더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 중국 쪽의 정저우 지역에서는 코로나 봉쇄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뭐 아이폰 관련된 종목이 영향받지 않을까 했는데 뭐 딱히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현재 LG이노텍은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BH는 많이 밀립니다. 3%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핸드셋 부품 쪽의 자화전자는 오늘장에 또 3% 정도 오르는데, 자화전자는 중국 기업의 현지법인 지분양도 계약 체결했다, 개별 뉴스가 있기는 하네요. IT 전반으로 좀 보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IT 섹터 내에서 눈에 띄는 흐름 있으세요? 오늘 뭐 IT 섹터 눈에 띄는 흐름은 없고 어제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표 종목들인데 어제 뭐 소폭 반등 나오고 했지만은 저는 여전히 조금 다음 주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아이폰 관련 좀 LG이노텍, 뭐 BH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 자화전자는 개별적인 뉴스 때문에,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거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장 초반에 잠시 반짝 상승했다가 전체적인 시장이 결국에는 시가총액 대형주기 때문에, 상위주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같이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저는 뭐 저가 매수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극심한 저평가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뭐 극심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저평가돼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코 그룹주 보겠습니다. 근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컬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그룹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근래 들어서는 포스코 엠텍이 급등을 했었죠. 오늘장까지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엠텍은 만원 선을 훌쩍 넘어간 가격 1,300원 내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주가도 3% 정도 오릅니다. 오늘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가장 좀 주목받는 종목이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정적 VI 발동돼 있습니다. 10%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쪽은 다소 좀 밀려 내려갑니다. 어제 포스코 관련해서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어제는 아니네요. 이달 초네요. 이달 초에 친환경 소재 포럼에서 포스코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앞서서 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제철이 언제 정상화가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쏠렸는데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소식에 주가 밀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복구 인력만 1,300명이 넘어서 아련 공장 연내에 한 15개 정도는 복구할 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한번 전반으로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세요? 그리고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장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뭐 그냥 그룹주를 이렇게 묶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리튬 호수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그동안에 그 리튬 호수와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하려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요즘엔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스코 엠텍이 좀 그동안에 좀 그 시세가 없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끌어올리기가 시작이 된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왜 오르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뉴스 같은 것들도 지금 확인이 좀 안 돼가지고 제 이유를 지금 제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떤 이슈 없이 이렇게 수급으로 지금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게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따라잡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 부분 플러스 음극재 부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사업 내용상으로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당 기간 동안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에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그나마 이제 견조하게 좀 지키고 있지만 저는 내년도에 철강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경기 부진 이런 것들 그 이야기가 붙기 시작하면은 철강은 아무래도 건설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포스코홀딩스가 또 엄청나게 또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포스코 엠텍이나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무선 충전 테마주들이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정부가 이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또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마켓에서 리서치를 내놨는데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우리 돈으로 47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에너지 여기에서 오토스테이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오늘자로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의 충전 인프라 관련된 관심은 여전한 모습이고요. 아모센스가 현재는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 P&E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죠. 한 6%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에스트래픽 이 종목도 6% 정도의 상승권, 디스플레이텍은 3% 정도, 우선 충전 관련주들 쪽으로 매기가 간 것인지 앞서서 보여줬던 이 상승 분위기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최현주 전문가님 시각 알려주세요. 인프라를 워낙 지금 선진국 대비 특히 전기차 보급이 우리나라보다도 늦은 일본 대비보다도 워낙 좀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동차 한 대당 충전 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주유소만큼 빠르게 확장을 시키려면은 빠른 시간 안에 자본이 투입돼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주유소만큼 빠르게 늘어날 때까지는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성장성은 있어요. 성장성은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대표 관련주들 매스트래픽이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 아모센스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접근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성하고 실적 개선 같이 나타날 것이다. 충전 관련해서 인프라가 빨리 구축돼서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이런 주식들은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 배당을 준다거나 이런 종목군 쪽으로 관심이 갑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얼마 전에 이 나머지 자회사들을 완전 합병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강세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 5%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고요. 메리츠 화재도 한 3% 정도, 여기에다가 KTNG를 비롯해서 고배당주들 관심 쏠립니다. KTNG는 오늘 52주 신고가 또 쓰네요. 차트 모양이 3개월째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언저리를 향한 지금 순항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배당 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투자 의견 주시죠.
예, 이제는 지금이 딱 이제 그 배당주들의 관심을 좀 가지실 만한 이제 구간이긴 합니다. 네, 그 배당주 투자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뭐 매수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배당주로 이제 분류되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 배당락 전에 팔 것인가, 아니면 보유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정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특히 지금, 과연 작년만큼 배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 HTS에 나와 있는,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나 KTNG 같은 종목들, 지금 보면 차트가 굉장히 많이 강하죠. 지금 들어가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뭐 재미를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쪽보다는, 조금 들어오른 배당주들, 저는 사실 그 배당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뭐 접근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